안녕하세요. 박국장 엄마 꾸꿍약사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겉표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LG화학의 생명과학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라이프 사이언스. 근데 이제 2016년에 LG화학으로 인수합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라는 거대한, 그러니까 LG그룹이긴 한데 LG도 뭐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으려면 좀 검색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LG생명과학은 이전에도 FDA 승인을 받은 약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필러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서 관심도 많았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LG화학으로 인수합병된 이후에 어디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현명한가?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LG생명과학을 떠나 이제 다른 케미컬 합성 이쪽으로도 이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송에도 LG 화학 그 오송 공장이 있고 이쪽이 의약품 공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저도 가고 싶었던 회사이긴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취업, 커리어 정말 취직 준비 생각하신다 생각하고 채용 공고를 가서 지금 보니까 익산, 전라북도에 익산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백신 공장. 그쪽에 이제 관리학사를 뽑는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LG 생명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RT.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LG 화학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LG 화학으로 검색을 해서 2022년 6월까지 나온 반기 보고서 중에서 관련된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석유화학 산업 부분도 있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도 있고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생명과학 사업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생명과학 부분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엄청 딴 회사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저 이 정도면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금 반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2022년이 22기거든요. 2021년이 매출액이 수출이랑 내수랑 합쳐가지고 6,900억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4,080억 원을 상반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가면은 8,000억 원이 되겠다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고, 최대 매출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 이게 첨단 소재나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매출이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지금 첨단 소재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맞나요? 맞나? 하나, 둘, 셋, 넷, 3조? 2천억 원? 하나, 100만 원 단위고 8개. 하나, 둘, 3조가 맞는 거죠? 어, 뭐 단위가 다릅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20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정말 석유화학이 작년에 20조를 넘겼고, 어,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한 회사가 전체 의약품 매출 시장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부분은. 아무튼 그래서 생명과학 부분은 지금 4,080억 원을 상반기에 달성한 상황이고, 당뇨 치료제, 미용 필러, 성장 호르몬제, 백신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액도 꽤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94억 원 정도 했고, 올해는 지금 1,421억 원 정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상반기에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755억, 이제 내수가 3,826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한번 알아봤고요. 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보면은
전체 LG 화학 자체는 13,957명,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네, 석유화학 부분하고 첨단 소재 부분이 뭐 10,000명이 되는 상황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00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평균 근속 연수도 남자가 11년, 여자가 7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부문과 공통이 한 1,8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체 14,319명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2,000명 해가지고 이제 생명과학 부문, 공동 및 기타 부문에 근무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등기 임원도 112명이나 되시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한번 보아합니다. 약학 쪽으로 되신 분들이 아마 관련이 있겠죠? 워낙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남자분이 많긴 하십니다. 여자분은 지금 2분 봤어. 서울대 약대 석사 하시고 화이자 전무님을 하셨던 에스테틱 사업부장인 김혜자 상무님이 지금 1970년생이신 분이 계시고요. 약대 쪽으로 나오신 분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LG 생명과학 담당이었던 적은 없는데 이전에 제가 아빠라고 따르던 부장님이 담당이셔가지고 같이 막 만났던 분 중에 벌써 지금은 이분이 맞나? 손지용 사장님, 서울대 의대 박사 하시고 한미약품 CMO 신약개발본부장 하셨던 분도 지금 보이고 있고, 이분도 생명과학 쪽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은 부문별로 산업의 특징,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시장 여건, 경쟁 우위 요소,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까지 이제 분석해 놓은 게 나오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제 주사가 LG 거는 꽤 유명해요. 이게 아이들 3대 돈 들어가는 게 최근에 드림렌즈 시력 때문에 성장 관련돼가지고 주사 맞는 거, 그 다음에 교정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제 주사는 좀 이따가 제품 하나씩 보겠지만 지금 2020년에 42% 차지한다는 걸로 적어놨고요. 21년, 22년 반기까지도 그 정도 40%는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라는 게 그 다음 부문인데, 제미글리틴이라고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전 세계에 처음인 신약이긴 해요. 그걸 이제 메트폴민이라는 다른 성분하고 복합을 시켜가지고 함량도 많아지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LG화학이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딴 회사랑 같이 콜라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워낙 경쟁도 심하고 리나글리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누비아 같은 시타글리틴 쪽도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시효 같은 경우는 20%에서 22%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이고요. HA 관절 주사제, 이거는 뭐 이전에 했던 회사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관절 쪽 들어가는 주사제 일반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심사평가원 청구액 기반 당사 선정을 했을 때 20년, 21년, 22년 20%에서 2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회사를 미국 거 하나 인수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 LG 화학이 인수합병되면서 뭐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는 분야를 찾았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매출을 갖고 있는 정보가 2020년 3분기까지 매출 정보를 좀 갖고 있는데, 가장 1위에 했던 게 이제 그때 얘기했던 제미글리틴하고 메트폴민 있는 거가 그 당시에는 600억이 조금 넘은 매출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이제 2등이 이제 성장 호르몬으로 소마트로핀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뉴트로핀 주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등 매출로 제미글리틴 단일제로 된 성분이 이제 한 300억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위가 이제 시노비안 해가지고 이제 히알루론산 그 무릎 관절 쪽으로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100억이 넘는 매출 품목이 5개나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합쳐봐도 8천억 원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 수출이랑 합쳐야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딴 회사 다른 거 보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레르카니디핀 해가지고 자니딥이라는 성분도 오랫동안 이제 매출이 있던 제품이고, 메기스트롤도 매출이 크진 않지만 이 제품도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여성기 질환이나 여성 출산 임신 이쪽으로 필요한 주사제 성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베반토롤이라는 이런 제품도 있는데 이게 5억, 10억도 안 되는 매출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고, 일단 이 회사에서 메인으로 할 수 있는 20개의 제품만 보면은 백신이나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 이쪽으로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장이 3개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온산 공장이 약간 LG 생명과학이랑 화학 쪽이 믹스업되어 있는 것 같고, 약사도 뽑는다고 했던 그 익산 쪽이 백신 공장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sun 공장이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제나 아니면은 이런 필러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청주 자체가 LG 화학이랑 연이 좀 깊더라고요. 오창 공장도 있고요. 이제 오창 공장에서는 전지 사업 부분 해가지고 모바일 전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재료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매출이 뭐 어마무시했잖아요. 이 오창 공장도 8번째 사업장으로 10만 평의 대지에 3,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주 공장, 김천 이런 걸 넘어서 익산? 청주 공장도 흥덕구 쪽에 이제 2차 전지용 양극재나 편광판용 보호필름, 잘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30년 이상 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청주는 SK 하이닉스하고 LG 화학 쪽으로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주식도 어마무시해요. 지금 오늘자 가격으로 보면은 69만 3천 원 이렇게 나오고, 3개월 동안도 크게 떨어졌던 게 53만 4천 원이었고요. 3년 정도를 보면은 확실히 성장했다는 게 보이긴 합니다. 31만 원대였다가 지금 65만 원으로 2배는 했고, 최고는 100만 5천 원이었 105만 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21년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라는 감히 생각을 해봤고요. 좀 더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익산 공장이 백신 쪽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뭐 GMP 만료되기 때문에 리뉴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재심사 심사 중이다, 이건 뭐 당연히 할 거니까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게 기사가 나온 게 좀 신기했습니다. 특히 익산공장은 백신이 세계보건기구 WHO 입찰에 참여를 하는 소아용 필수 접종 백신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엄격한 편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가서 제품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모보정, 비모보정도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확인해 봤던 LG화학이고요. LG화학의 생명과학 부문이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나 앞으로의 성장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업데이트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